자, 지금은 교과서 128쪽 공간에서의 점의 좌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는 좌표 평면에서의 점의 좌표, 두 점 사이 거리, 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좌표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념일기는 어떤 좌석을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순서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값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제 이야기는 이 식으로 해석하면 2층에 F열 15번 좌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직선에서 점의 위치는 하나의 실수로 된 좌표로 나타낼 수 있고요. 평면에서 점의 위치는 두 실수의 순서상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공간에서 점의 위치의 좌표를 나타내 보자. 자, 우리가 공간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X축, Y축, Z축,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에서는 X축, Y축만 생각했는데 공간에서는 축을 하나 더 세우는 거죠. 3차원이죠. 3차원. 예. 자, 그래서 원점에서 서로 직교하는 세 직선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X축, 이렇게 가는 건 Y축, Z축. 이 그림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 세 축을 직교 좌표축 또는 좌표축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흔히 봐왔던 XY 평면, X축, Y축으로만 구성된 것이죠. 또 YZ 평면은 Y축과 Z축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 마찬가지로 X축과 Z축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은 ZX 평면. 이 세 평면을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에서의 좌표는 이 X축, Y축, Z축과 만나는 점 A, B, C라고 할 때 이 세 점 A, B, C의 X축, Y축, Z축의 좌표를 각각 A, B, C라고 하면 점 P에 대응하는 세 실수의 순서상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 C의 위치를 잡을 때는 이런 직육면체 형태에서 찾아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길이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는 좌표 찾는 게 X축 또 Y축 그 대응되는 그 값들을 찍어서 교차하는 지점이었는데 이거는 공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위치를 찾아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세 실수의 순서상 이렇게 주어지면 공간의 한 점이 대응된다. 역으로 따라서 공간의 점 P와 세 실수의 순서상 A, B, C는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이때 순서상 A, B, C를 점 P의 공간 좌표 또는 좌표라고 얘기합니다. 네, 공간 좌표를 많이 쓰죠. 또 이거랑 대비되는 게 평면 위에 있는 좌표는 평면 좌표. 네. 자, X좌표, Y좌표, Z좌표가 되는 겁니다. 점 P의 좌표가 순서상 A, B, C일 때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예.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임의의 점의 좌표가 정해지는 공간을 좌표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네 꼭지점의 A, B, C, D, A는 X축에 있기 때문에 3,0,0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B는 XY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Z좌표는 0이고요. 3,1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C는 3,1,2가 되겠죠. 그죠? 네.
D는 어떻게 될까요? 자, ZX 평면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X좌표가 3. 자, ZX 평면에 있는 모든 Y좌표는 0이죠. 네. 저 Z좌표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이 좌표 값을 그림을 보고 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직육 면체에서 점 B의 좌표가 1,3,2일 때죠. 자, 그러면 여가 보여요. 여러분 이게 요 좌표에서 X 좌표만 쓰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F는 X, Y 평면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써주고 Z좌표는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G는 어떻게 될까요? Y축에 있는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X, Z는 0으로 만들고 Y좌표만 살리는 겁니다. 네. 자, C는 어떻게 해요? YZ 평면에 있는 거죠. X좌표만 0이고 YZ좌표만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좌표는 어떻게 돼요? 자, ZX 평면에 있죠. 그러니까 Y좌표가 0이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A좌표, 또 F좌표, G좌표 다 구했죠. 네. 자, 2번입니다. 자, X와 Z좌표가 0이고 Y좌표만 0이 아니다. 그럼 이거 Y축에 있는 거 아닙니까? Y축, 그죠? Y축에 있다, 점 A는. 이거는 Z좌표만 0이 아니죠? 그죠? Z축 위에 있는 겁니다. Z축 위에 있다. 자, 두 점 A, B는 각각 어느 평면에 있는가? 자, X좌표가 0이고 YZ좌표만 이게 0이 아닌 거죠. 그죠? 얘가 0이고 그러면 YZ 평면이죠. 말 그대로. 네. YZ 평면. 자, X하고 Z만 0이 아니에요. 그죠? ZX 평면. 점 D는 ZX 평면 위에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 좌표 공간에서 점의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좌표 평면에서의 점의 대칭, 그거랑 원리가 비슷합니다. 이걸 뭐 직접 그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움직여 보면서 따져봐도 됩니다. 자, 좌표축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대해서, 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얘를 기본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적당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자, 여기 X축, Y축, Z축이라고 해볼까요? 네. 뭐 이쯤을 A, 이쯤을 B, 이쯤을 우리가 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직육면체 모형을 만들어서 A, B, C라는 위치를 찾아주세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점 P가 되겠죠. 이게 A, B, C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Z축을 이렇게 X축으로 통과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방향이 좀 헷갈리긴 한데, 네.
자, 그러니까 이 A 좌표는 변화가 없고요. 요 길이가 같으면서 얘를 중심으로 하는데 얘가 지금 A, 0,0,0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점의 중점이 A, 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A 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자, 이렇게 YZ 좌표에만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자, 그럼 요 좌표 B는 그대로겠죠. 얘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여기가 좌표가 0, B,0이 되니까 이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얘가 되려면,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Y축에 대한 대칭이론 Y 좌표는 그대로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Z축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접 이렇게 이동시켜서 여쯤 온다고 가정했을 때 요 평면에서 그대로 이동하는 거니까 C는 그대로겠죠. 네. 요 좌표가 0,0,C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가 돼. 이 두 점의 중점이 0,0,C가 되니까 Z 좌표만 그대로고 나머지 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평면에는 대칭 이동 생각해 보세요. 요거 그대로. 네.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도 이번엔 YZ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얘 그대로고 C만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따로 얘기해. 이거 뭐 요번엔 뭐 YZ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YZ 평면도 이렇게. YZ 좌표는 그대로고 이 X 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자, ZX 평면도 마찬가지죠. 네. Z와 X 좌표는 그대로고 Y 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이제 마지막 원점 대칭은 그렇죠. 원점이 두 점의 중점이 대칭 이동하기 전에 좌표와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의 중점이 원점이 되니까 부호를 다 싹 다 반대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네. 요거 이제 뭐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순서대로서 X, Y 평면에 대한 대칭이니까 X, Y 좌표 그대로 Z 좌표는 마이너스. YZ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YZ 좌표만 그대로고 X에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ZX 평면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ZX 좌표 그대로 Y 좌표면 반대로 부호를 바꿔라. 자, X축, Y축, Z축에 대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좌표 그대로 나머지 좌표는 부호 반대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 좌표는 그대로 X, Z 좌표는 반대로. Z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죠? Z 좌표만 그대로 X축, X 좌표, Y축 마이너스. 둘 다 부호 반대로. 요거는 얘기가 다르죠. 수선의 발입니다.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XY 평면, XY 좌표만 그대로고 Z 좌표는 0. YZ 평면도 마찬가지죠. X 좌표는 0, 나머지는 그대로.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ZX 좌표는 그대로고 Y 좌표만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점 P에서 X축에 Y축에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뭐 X 좌표만 0이 아니죠. 그죠? 나머지는 0.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Y 좌표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X, Y 모두 0이고 Z 좌표만 살아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대화를 읽고 좌표 공간입니다. 좌표 공간과 좌표 평면은 달라요. 자, 좌표 공간에서 x가 0인 거는 그림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x가 그냥 0이에요, 여러분들. x가 0이라는 거는 yz 평면을 말하겠죠. y가 0인 겁니다. y가 0인 거는 그쵸, zx 평면을 말하죠. 자, z가 0인 거는 그쵸, z가 0이면 그 이미의 점들이 다 어디 있다? xy 평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xy 평면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yz 평면. 요거는 뭐예요? 그쵸? zx 평면. 요거는 뭐예요? xy 평면. z가 0인 겁니다. 네. 자, 이제 131쪽에 좌표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자,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로 우리가 좌표를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공간상에서. 그죠? 근데 이 원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네. 결국 가로 A, 세로 B, 높이가 C인 이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는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다면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다면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A, B, C라고 할 때 A가 뭐예요? A가 요거죠, 요거. B가 뭐예요? 바로 요거죠, 요거. C가 뭐예요? C가 그저 요거죠, 요거. 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기억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고는 각 X좌표끼리 Y좌표끼리 Z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쫙 더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된다. 자, 만약에 얘가 없다라면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추가됐을 뿐이지 원리는 같습니다. 그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굳이 일일이 우리가 점을 좌표 공간상에서 찍어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z 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된다 얘기죠. 자, 이거 암산해 봅시다. 2-4의 제곱, 그죠? 3-1의 제곱, -5 플러스 4가 되죠. 빼면 -1의 제곱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9가 나와서 간단히 3 나오네요.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원점에서 A에 이르는 거리잖아요. 그죠? 5A. 그러면 원점에서의 거리는 원점이 아닌 점의 좌표를 그냥 제곱해서 각 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2의 제곱, 1의 제곱, 1 루트 14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정글 점 P와 점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좌표 공간에서 따진다면 일단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쪽이 3칸, 이쪽이 2칸, 또 위로 3칸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직각 삼각형을 생각한다면은 그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22m가 되는 겁니다. 이제 1번입니다. 자,
이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X축의 점이에요. 모르죠. 그래서 정말 X, 0,0,0로 놓은 겁니다. X축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좌표만 X고 나머지는 다 0이죠. 네. 그래서 AP가 BP니까 루트를 없애서 양변 제곱을 했고요. 그래서 X 좌표의 차의 제곱, Y 좌표의 차의 제곱, Z 좌표의 차의 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BP, B와 P.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Z 좌표의 차의 제곱. 쭉 정리하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좌표는 가로하고 마이너스 3,0,0이다. 이겁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Y축 위의 점의 좌표니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놓으면 될까? 그죠? 0, Y, 0으로 놓고 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죠. 네. 그럼 먼저 이렇게 바로 구해봅시다. AP의 제곱은 0-3의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의 제곱,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0-1의 제곱, Y-2의 제곱, 0-3의 제곱, 이거 아닙니까? 자,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전개해 볼까요?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인데 26이 되겠죠. 상수항은 얘는요.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1 얼마예요? 14죠. 네. 자, 그럼 이게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같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Y제곱 사라지고요. 넘어가요. 마이너스 6Y는 26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빼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Y는 얼마입니까?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좌표, P의 좌표는 0,2,0이다.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